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09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 진행해 볼게요. 이론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관리자에게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건 원가관리회계에 대한 설명이죠. 2번 국세청 등의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건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이죠. 3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무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세무회계에 대한 설명이네요. 4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주주, 투자자 등이 주된 정보 이용자이다. 4번이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성이 있어야 하고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게 맞죠? 1번 동그라미 단기매매증권은 당좌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동그라미 기말평가 방법은 공정가액법으로 평가를 하죠. 동그라미 단기매매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당좌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네요. 3번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 구입하는 경우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상이하다는 건 다르다는 거죠. 서로 다른 재고자산을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비율로 나눠서 취득원가를 결정합니다. 동그라미 2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애누리는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애누리 금액은 매입한 가격에서 마이너스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으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지면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즉 만원에 샀는데 9,000원으로 시가가 내려가면 9,000원으로 장부가액을 수정해주죠.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발생한 차익은 전부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할 때 개정 과목 중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매출원가를 가산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죠. 그래서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을 경우 단기의 자산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걸 찾으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해당하는 유형 자산 처리하는 것이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라고 하는 건 자산으로 써야 되는데 자산으로 안 썼다. 즉 자산은 과소계상이 된 거겠네요. 그리고 비용으로 쓰면 안 되는데 비용으로 쓴 거죠. 즉 비용은 과대계상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과대계상됨으로써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수익 빼기 비용은 당기순 이익이죠. 그러면 비용은 마이너스하는 금액이니 이익 기준에선 과소계상이 됐겠죠. 그리고 이익이 과소계상되면 나중에 결산 시 이 이익이 기말에 자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본도 이익과 동일하게 원래 금액보다 과소계상이 되겠네요. 그러면 올바른 걸 찾아보면 자산의 과소, 자본의 과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기 주식 200주를 한 주당 7만 원에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소각일 현재 감자차익 2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소각 후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감자차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래를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기 주식을 바로 매입해서 소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니 대변에 자기 주식 그리고 자기 주식을 취득한 가격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200주를 7,000원에 취득했으니 140만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차변에는 소각했으니 자본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본금이라고 쓰는 금액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겠죠. 그러면 100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0만 원어치 주식을 140에 사서 소각을 했기 때문에 40만 원만큼 감자 차손 이렇게 써야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감자 차익이 이렇게 20만 원이 있을 때는 감자 차익을 우선 상계한 다음 감자 차손을 써주셔야 되겠죠. 즉 감자 차익이 발생할 땐 대변이니 감소시킬 땐 차변의 감자 차익 금액은 20 그리고 나머지 금액 20에 대해서만 감자 차손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장부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감자 차손익은 감자 차손만 2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올바른 표현이죠. 매출원가에 대한 설명이네요. 동그라미 영업 외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 기부금, 잡손실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맞죠. 동그라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죠. 동그라미 수익과 비용은 각각 순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총액주의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7번 서울은 제주와 제품 판매 계약을 맺고 제주가 발행한 당좌수표 5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아서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다음 중 서울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원래 우리가 계약금으로 받았을 때는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 발생으로 잘못 인계를 했네요. 그렇게 되면 선수금이 적히지 않아서 원래 부채 금액보다 적게 적혔으니까 부채의 과소계상, 그리고 원래 수익 금액보다 더 크게 적혔죠. 수익의 과대계상, 수익이 과대가 되면 당기순이익도 과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과대계상, 해당하는 걸 찾아보면 유동부채의 과소계상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8번, X1년 1월 1일 자본금은 5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10월 1일에 주당 6,000원에 2,000주를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러면 기말의 자본금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렇게 10월 1일에 유상증자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해보면 자본금이 증가했다,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적고 주식수 2,000주 곱하기 자본금이 증가한 금액은 액면금액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액면금액은 5,000원. 그래서 1,000만 원을 증가시켜 주시고 차변에 현금 등으로 받았다고 하면 현금 그리고 2,000주 곱하기 6,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자본금을 구하라고 했으니 기초의 자본 5천만 원에 증가된 자본금 1,000만 원 더해주시면 답은 6천만 원인 3번이 되겠죠. 9번부터는 원가회계 문제입니다. 원가 및 비용의 분류 항목 중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답은 1번입니다. 생산공장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은 해당하는 제품의 생산 비용, 즉 제조 원가로 들어가겠죠. 2번의 영업용 사무실 전기요금, 그리고 3번의 마케팅부의 교육연수비 같은 경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가 되고 생산공장의 기계장치를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10번, 보조부문 간의 상호 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반영하는 배부 방법은 상호배분법이죠. 답은 3번입니다.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직접 배분법이고 한쪽만 반영하는 방법은 단계 배분법,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당기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직접 재료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원재료, 제공품, 필요하다면 제품 티계 정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2개 그려놓고 대입 한번 해볼게요. 기초 원재료 120만 원, 그리고 단기 원재료 매입액 여기에 90만 원. 그 다음 기말 원재료 85만 원. 이렇게만 주어졌다면 이 위치, 원재료의 대변 위에 오는 이 위치가 직접 재료비에 해당하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120만 원 더하기 90만 원 빼기 85만 원 하면 125만 원이 직접 재료비가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12번,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한다 라고 하고 개별 원가 계산을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제조지시서 넘버 1의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별 원가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되겠네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제조 간접비 실제 배부율을 구하고 그 다음 실제 배부액을 구하면 되겠죠. 실제 배부율을 구할 때는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 금액, 지금 여기에서는 공장 전체에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 금액은 50만 원이죠. 그러면 50만 원을 나누기 우리 회사의 실제 조업도, 실제 배부 기준은 직접 원가로 한다고 했는데 직접 원가, 즉 직접비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죠. 그래서 100만 원 계산하면 0.5원, 직접 원가 1원당 제조 간접비 0.5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제조지시서 넘버 1에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이 두 가지를 더한 55만 원에 이 55만 원이 실제 조업도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계산한 실제 배부율을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0.5 계산해보면 5만 원 곱하기 0.5 27만 5천 원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13번부터는 부가세 문제이죠.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죠.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하는 게 맞죠.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되는 해의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맞습니다. 4번,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변경되는 해에 1월 1일부터 6월까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4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세금계산서에 굵은 테두리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공급자, 즉 판매하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
작성 연월일, 작성한 날짜예요. 그 다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이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건 1번 공급 연월일이 되겠죠.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15번 부가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공급한 때, 즉 맡아서 팔아주는 사람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수익이라고 보죠. 2번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이 판매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과 현물이 교환되는 때, 즉 상품권이 다시 회수가 되는 때에 판매라고 보죠. 상품권이 회수가 되고 물건, 재화 등이 인도가 될 때 수익이라고, 공급이라고 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맞고 수출 재화는 선적하는 때가 맞습니다. 109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실무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정민상사 8109로 들어가 주세요.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1번은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작업해 주셔야 되겠죠. 거래처 등록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일반 거래처 탭에 가장 밑에 빈칸 클릭해 주시고 거래처 코드부터 1230 엔터, 그리고 태형 상사 엔터, 그 다음 3번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는 10736257855, 그리고 대표자 명은 김상수,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사무기기 엔터, 그리고 주소 입력할 때는 우편번호 입력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했으니 검색하지 않고 오른쪽에 서울시 띄고 동작구 띄고 여의 대방로 10가길 띄고 1, 그리고 밑에 신대방동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왼쪽에 바드러움 먼저 보면 왼쪽 바드러움 클릭하고 오른쪽에는 원수 1000만원이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1500이죠. 금액 수정해 줄게요. 1500. 그리고 캐스터는 200만원인데 금액 잘 입력되어 있네요. 두 번째 단기 차입금은 왼쪽에 단기 차입금 클릭하고 오른쪽에 빛날 통신은 1300만원, 금액이 다르죠? 클릭하고 수정해 줄게요. 1300. 그리고 챔프사는 1200만원, 금액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는 주식회사 이태백 추가로 F2번 누르고 이태백 금액은 10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수정하는 문제이죠. 그러면 수정하는 순서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재원손이제 이 순서인데 문제에서 수정하라고 하는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이 되었는데 계정 과목은 보험료이고 오류 내용이 제조원가 100만 원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다. 즉 제조원가는 500번대이고 원가명세서에서 입력이 가능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이고 손익계산서에서 입력이 가능한데 제조원가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잘못 회계 처리했다고 하니 500번대는 증가시켜주고 800번대는 감소시켜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원가명세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원가명세서에 가셔서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 없으니 F2번 누르고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죠. 보험료 이렇게 100만 원 입력한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변경되었으니 다음 보고서인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셔서 단기제품 제조원가 이 금액을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고 나오는 단기제품 제조원가 여기 금액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클릭하고 금액 9,400만 원 수정해주고 여기에서 단기순이익 금액이 변경되었겠죠. 그 다음 추가로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보험료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잘못 입력되어 있는 거니 클릭하고 2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가명세서에서 플러스 100, 손익계산서에서 마이너스 100이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에는 변화가 없어서 이 다음 보고서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는 별도로 수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번 문제는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자료를 입력하는 문제이죠. 일반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와서 날짜 변경 눌러주시고 분기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8월 20일 날짜 변경할게요. 1번 문제 판매용 제품을 기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판매 목적 이외로 사용했을 땐 우리가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을 직접적으로 지워주되 입력 시 적요 8번을 입력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금액은 원가로 지워주셔야겠죠. 2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기부를 했기 때문에 기부금이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에 기부금 금액은 200, 대변에는 제품 적요는 8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 9월 2일 변경해 볼게요. 9월 2일 대주주인 전만아 씨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2천만 원 중 1,5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기로 했다. 자, 단기 차입금이 감소했으니 부채 감소, 차변에 단기 차입금 2,000 적어주시면 되고 1,500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 보통예금도 감소했겠죠. 대변에 보통예금 1,500 그리고 면제받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입력 한번 해보면 차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전만화 금액은 2천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금액은 1,500만 원, 대변에 나머지 채무 면제 이익,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9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10월 19일 분계해 보면 외상매입금 250만 원에 대해 타인 발행 당좌 수표 150만 원과 주식회사 수원의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수원 발행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자,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 당좌 수표랑 어음을 준 건데 외상매입금이 감소했으니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250만 원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변에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받았을 때 현금 그리고 나갔을 때도 현금이라고 장부에 적겠죠. 대변에 현금 150 그리고 수원한테 받아서 장부에 받을 어음이라고 적어놓은 계정 과목을 감소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대변에 받을 어음 수원 그리고 외상매입금은 용인 거래처로 걸어주셔야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용인 금액은 250 그리고 대변에 현금 금액은 150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는 수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6일 날짜 변경할게요. 전월분 고용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납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원 급여를 지급했을 때 직원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미리 공제를 하면 장부의 대변에 예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써놨겠죠.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과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을 같이 합쳐서 납부를 한 상황인데 계정 과목을 먼저 써보면 현금 납부했으니 대변에 현금 그리고 차변에는 직원 부담분에 대해서는 예수금 회사 부담분은 보험료라고 했으니 보험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예수금의 금액은 직원 부담분의 합계액인 27만 원을 써주시면 되고 회사 부담분은 각각 제조는 500번대, 마케팅분은 800번대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500번대는 22만 1,000원, 800번대는 11만 500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바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차변에 예수금 27만 원, 차변에 보험료 500번대는 제조부 21만 1,000원, 그리고 차변에 보험료 800번대 금액은 11만 500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1일 날짜 변경할게요. 영업부 직원에 대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700만 원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였다. 이 금액에는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사가 부담하는 납입액에 대해서 확정 급여형인 DB형과 확정 기여형인 DC형의 회계 처리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확정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확정 기여형이기 때문에 차변에 퇴직급여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서 이 연금 운용 수수료에 대한 금액도 같이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운용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부 직원이니 판관비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대변에 보통예금 700 그리고 수수료 비용 먼저 쓸게요. 수수료 비용 800번대 금액은 20만 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죠. 차변에 퇴직급여 800번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일 날짜 변경할게요.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시장성 있는 세무의 주식 500주를 처분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적어놨겠죠. 이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는 분계인데요. 자, 처분할 때는 대변에 먼저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적어서 단기매매증권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감소시켜주는 금액은 장부금액으로 계산해 주셔야 하니 500주 곱하기 8,000원 즉 400만 원이죠. 그리고 처분해서 받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차변의 보통예금 증가 여기에 처분 금액이 10,000원이니 500 곱하기 10,000원은 5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수수료 25만 원을 빼고 받았으니 25만 원이 제외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500 곱하기 10,000원 여기에 빼기 25만 원 하면 보통예금은 475만 원이 증가한 거고 여기에서 수수료가 나갔다고 해서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게 아니라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또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 비교해보니 대변에 75만 원만큼이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네요.
분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사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475만 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금액은 4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가셔야 되겠죠. 입력해 볼게요. 1번 7월 28일 도시락을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우리 회사 직원들의 야식을 위해서 도시락 주문한 거죠. 일단 매입하고 카드 결제면 카드 과세, 카드 면세인데 여기에서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으니 우리는 57 카과 버튼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공급 대가를 여기다 입력하면 나눠지고 거래처는 저팔계 산업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신용카드사는 하나카드네요. 하나카드 입력하고 분계는 카드 결제했으니 4번 카드 이렇게 해주신 다음 하변에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 항목 우리 직원들을 위해 썼으니 복리후생비인데 총무부 직원이니 800번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9월 3일 날짜 변경할게요. 9 엔터 3 엔터. 이번에는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죠. 처분했으니 매출코드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 11번 과세가 되겠네요. 코드 11번 과세 입력하고 공급가액은 1,350만 원. 거래처는 보람테크죠. 보람테크.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으로 하신 다음에 대변에 기계장치를 처분한 거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먼저 기계장치를 지워줍니다. 대변의 기계장치 그리고 금액은 취득 원가만큼 적어주셔야 되겠죠. 취득 원가 5천만 원. 그리고 같이 세트로 차변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 지워주시면 되는데 감가상각누계액은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이니 플러스 1번인 207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감누액은 3,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받은 돈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받은 돈이 현금으로도 받고 외상으로도 받았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 먼저 적어보면 금액은 485만 원. 그리고 외상미수금은 미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써주셔야 되겠죠. 주의해 주세요. 미수금 금액은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비교해 주시고 지금 대변의 금액이 비어있죠. 대변에 비어있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수익자리니까 이익이 되겠네요. 이와 같이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많은 계정 과목들을 입력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올바르게 입력할 수 있겠죠. 3번 9월 22일 날짜 변경할게요.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구입했으니 매입코드에 세금계산서니 50일 과세네요. 금액은 550인데 부가세 포함이니 500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거래처는 마산상사 입력해 주시고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서울 발행 어음 받고 나머지 외상으로 했다. 서울에 제품 팔고 받은 어음을 배서양도했죠. 그러면 대변에 우리 회사가 발행하면 지급어음, 다른 회사가 발행한 걸 가지고 있다가 주는 거면 받을 어음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마산상사가 아니라 서울로 거래처 바꿔주시고 금액은 200 그리고 나머지 외상으로 하기로 했으니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날짜 변경할게요. 10월 31일 여기에서 해외 수출을 위한 구매 확인서에 따라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자, 발행하면 매출이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니까 12영세죠. 12영세 그리고 금액은 100개에 70만 원이니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전자제품 100개 7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공급가액만 7천만 원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거래처는 나이스, 전자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요. 그리고 영세율 구분에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서류번호는 넘어가고 분계에는 50%는 보통예금, 나머지 잔액은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 3번 혼합으로 한 다음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절반인 3,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 외상매출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11월 4일 날짜 변경해 주시고 선물 세트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죠. 그런데 목적이 영업부 거래처의 직원에게 선물할 목적 즉 판내 세금계산서에 하고 과세 매입 입력할까 하고 보니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비용이죠. 그래서 54불공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유형의 54불공 입력하고 금액은 나와 있는 150만 원. 그 다음에 코드는 거래처는 손오공 상사, 전자니까 1번요. 불공제 사유는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유사한 비용 관련 4번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한 다음 원재료 구입이 아니라 영업부 거래처 직원 선물이니 기업 업무 추진비에 800번대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구입인데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12월 5일 날짜 변경하고 12월 5일 이번에는 토지 정지 등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죠. 그러면 받은 거면 매입이고 세금계산서를 보고 50일 과세라고 해야 되나 하고 보니 토지 정지를 위해서 즉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54 불공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불공제 사유니 그러면 54 불공 이렇게 코드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공급가액 5천만 원 그리고 코드는 만듦건설 전자니까 1번 전자 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6번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한 다음 대금 지급은 기지급한 계약금 550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외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분계를 먼저 적어보면 토지 정지를 위해서 썼으니까 즉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차변에 토지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금을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써놓은 거를 대변에 선급금이라고 적어서 지워주셔야 하고 나머지 나중에 주기로 외상으로 하기로 한 부분은 미지급금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입력해보면 차변에 토지 변경해 주시고 대변에는 선급금 금액은 550만 원 나머지는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일반 전표 입력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수정하는 문제이죠. 11월 10일 보면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네요.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날짜 11월 10일 검색하면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 한번 볼게요. 공장 에어컨 수리비로 가나상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송금한 88만 원을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해당 수선비는 10월 10일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결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럼 10월 10일에 분계 내용을 봐보면 10월 10일 이렇게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미지급금을 결제를 한 거니 우리는 지금 차변의 미지급금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써줘야 11월 10일에 올바른 분계가 되겠죠. 다시 11월 10일로 가셔서 차변의 수선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미지급금이라고 수정해 주시고 거래처를 가나상사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5일 직수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날짜 12월 15일 검색하면 16 수출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문제 볼게요. 당초 제품을 $10,000에 직수출하고 선적일 당시 환율 달러당 1,000원을 적용하여 제품 매출 1,000만 원을 외상 판매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수출 관련 서류 검토 결과 직수출이 아니라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으로 강서기술의 전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외상 매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우리가 판매 코드, 매출 코드에 직수출이면 16 수출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면 12영세 코드를 다르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12영세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영세율 구분도 같이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밑에다 입력하고 위에 부분을 삭제를 해볼게요. 자, 12영세 그리고 제품 공급가액은 1,000만 원 강서기술 그리고 전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니까 1번요. 그 다음 영세율 구분은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이니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3번 그리고 분계 부분은 외상 매출이니 2번 외상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또는 3번 혼합으로 하셔서 다음과 같이 분계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올바르게 하신 다음 위에 있는 전표는 클릭하시고 삭제를 누르신 다음 라인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결산 문제죠. 기말재고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부채, 법인세 비용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동인데 수동 자동 먼저 나눠볼게요.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도 수동이네요. 수동만 나왔으니 일단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날짜 12월 31일로 변경해 주시고 분계하고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거래처 태명에 4월 1일에 대여한 5천만 원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를 계상하다. 그러면 대여, 즉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이니 우리는 이자 수익이라고 장부에 대변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이지만 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자산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상환의 수율은 X 3년이고 연 이자율이 6%죠. 그러면 단기분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즉 5천만 원 곱하기 6% 하면 1년치의 이자인 거고 여기에서 12분의 월할 계산을 해야 하니 4월부터 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죠.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5천만 원 곱하기 0.06 그리고 나누기 12 곱하기 9 이렇게 하면 단기에 해당하는 이자는 225만 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 한번 입력해보면 차변의 미수 수익 금액은 225만 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제조 공장의 창고 임차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로 임차 개시일에 임차료 36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결산 정리 분계하시오.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X1년 4월 1일부터 내년 X2년 3월 31일까지 임차를 즉 빌렸는데 우리는 지금 X1년 12월 31일이죠. 그러면 단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12월 31일에 보고를 할 때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 되고 차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내년 비용을 미리 낸 거니까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 차변의 비용으로 즉 임차료로 써져 있는 계정 과목을 대변에 써서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대변에 임차료, 비용 감소, 그리고 차변에는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금액을 계산해보면 360만 원 곱하기 12분의 내년 걸 계산해야 하니 내년 1월, 2월, 3월 즉 3 계산해보면 360 나누기 1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90만 원이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에 되겠죠. 입력해보면 차변의 선급 비용 금액은 90만 원. 대변에는 임차료는 제조 공장의 창고이기 때문에 500번대 임차료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단기 중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7,500에 취득하였고 단기 말 유가증권의 시가는 7,300만 원이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적어놨겠죠. 그러면 이 단기 매매증권이 7,500에서 7,300으로 감소했으니 우리는 감소시켜주는 회계처리 즉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감소한 부분만큼 200만 원 적어주시면 되고 차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또는 손실인데 금액이 감소했으니 평가 손실이겠죠. 평가 손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분계 한번 입력해보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금액은 200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금액은 20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당부조회 문제이죠. 1번 상반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의 급여 발생액이 가장 많은 월, 가장 적은 월 이렇게 월별로 조회를 해야 할 때는 총계정 원장에서 보시는 게 좋겠죠.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에서 날짜 1 엔터 6 엔터 그리고 급여 발생액인데 급여라고 치고 800번대로 보시면 되겠죠. 급여 이렇게 입력한 다음 여기에 발생한 금액은 차변에 있는 금액이니 차변에 있는 금액 중 가장 많은 월은 3월에 840만 원이네요. 그러면 840만 원 빼기 가장 적은 월은 1월에 540만 원이죠. 54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계산해주면 300만 원이 답이 되겠죠. 2번 볼게요. 2번은 일천 상사에 대한 제품 매출액은 3월 대비 4월에 얼마나 감소했는가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서 봐주셔야 합니다.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서 날짜를 3 엔터 4 엔터 그리고 계정 과목은 제품 매출액이니 제품 매출을 검색해 주셔야 되겠죠. 제품 매출 그리고 거래처는 일천 상사 그리고 F2번 누르고 일천 상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3월과 4월의 합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일천 상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3월과 4월 금액의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3월부터 3월 말까지 4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이렇게 따로 검색을 하셔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품 매출액은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월 월계액은 1,300이고 4월 월계액은 486만 원이네요. 그러면 1,300만 원에서 빼기 486만 원을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1300 빼기 486만 원 하면 814만 원이 답이 되겠죠. 3번 단기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중 서진 상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총 발행 매수와 공급가액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에서 거래처가 붙게 되면 우리는 부가가치 탭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여기로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1 엔터 3 엔터 이렇게 치기 전에 발행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 물건을 팔면서 영수증을 줬겠죠. 즉 발행이면 매출 탭에서 봐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엔터 쳐볼게요. 그리고 밑에 거래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서산상사이니 서산상사 줄을 봐주시고 세금계산서의 총 발행 매수는 6매 그리고 공급가액은 세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죠. 1,032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장부조회 문제들의 답을 전부 다 찾고 우리 실제 수업용 프로그램에서는 왼쪽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란에 반드시 이 장부조회 문제들의 답안도 입력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답안 처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109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